변동성은 높지만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FOMC 같은 대형 이벤트는 없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고 긴축에 따른 영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목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2차 전지를 대신해 2분기를 이끌 난세의 영웅이 누군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 이 주도주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며 소폭 하락한 데 그쳤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의 투심 자극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정리했습니다. 코스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2차 전지주인 LG엔솔과 삼성 SDI, LG 화학만이 오름세로 마감했고 코스닥에선 개인들의 자금이 몰리며 LNF가 11%가량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주로 2차 전지주로 투심이 몰렸는데 특히 LNF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까? 네, LNF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생태계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자 올해 테슬라를 비롯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목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 2차 전지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주가 변동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비교해 LNF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몰렸던 바통을 LNF가 이어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외국인 수급 한번 보시면 순매도 1위를 에코프로가, 순매수 1위를 LNF가 차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종 내에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자자들이 궁금한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를 대신할 주도주 찾기에 한창인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이 반도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엔 이 바통을 반도체주가 이어갈 것이라 시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 또 대기업의 신규 사업 계획 발표, 또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등을 기대할 때 반도체주가 유력하다는 건데요. 이쯤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우리 시간 29일, 현지 시간 28일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인데요. 여기서 업황 회복에 대한 힌트를 찾는다면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반도체 실적이 좀 예상보다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이크론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반도체주의 올해 1분기 이익 전망치는 2조 6천억 원 적자로 추정이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분기 영업 적자가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곳만 1분기 실적 예상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5,0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주도주 부상론이 나오느냐? 이게 의아하실 텐데요. 업계에선 하반기 반도체주의 업황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는 통상 실적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주가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하나증권은 이익의 빅베스, 즉 대규모 손실 처리를 감안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현 시기를 분석하기도 했고 또 주간 단위로 보면 실제로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8주 만에 삼성전자를 가장 큰 규모로 사들이는 등 수급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부터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챙겨봐야 할 일정들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중소형주 IPO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LB인베스트먼트가, 목요일에는 GI 이노베이션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31일에는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즉 PCE가 발표되는데 2월 PCE가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을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CPI와
PC 구체적으로 좀 뭐가 다른 겁니까? CPI는 미국 전형 물가를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PC는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을 반영해 실제 체감 물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상 미국 물가 추이를 말할 때 CPI가 거론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가늠할 때는 근원 PC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가 중요한데요. 증권가에선 근원 PC의 증가율이 전월 대비해선 0.6%에서 0.4%로 둔화되지만 전년과 비교해선 4.7%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표가 꺾이지 않으면 연준의 긴축 계획도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